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시재생 컨텐츠학교 정원 분야 정원학교의 개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많네요. 스트리밍을 하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녹화를 해서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프라인이었다가 온라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과거의 제 모습을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아니면은 나중에 보시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길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도시재생 컨텐츠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오늘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정원학교, 정원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여러분들 지역에서 이용되고 응용되었으면 하는지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나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역의 중요한 마을 일꾼으로 사실은 이 사업에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마을의 변화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시재생 컨텐츠 학교 진화의 시작입니다. 자, 도시재생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마 수강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겁니다.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요. 그 고치는 게 누구냐면 이제까지는 전문가들과 행정이었는데 아니요. 이제는 주민과 함께 전문가와 행정이 도움을 주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게 이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럼 그 안에 도시재생 컨텐츠, 이건 무엇일까요? 사실 도시재생 컨텐츠는요, 의제가 있어야 하고 그 의제에 있어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주체가 어떤 방법과 구조를 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가지고 할 건지,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혼자서 할 건지, 이것들이 사실 구조인 거죠.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컨텐츠는 지역의 의제를 푸는 과정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기관이나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체계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기존의 다양한 컨텐츠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컨텐츠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져야만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컨텐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듯이요. 결국은 실행 구조나 방법들은 나무가 잎이 자라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의제는 이 밑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의 이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주체인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장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도시재생 컨텐츠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도시재생 컨텐츠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의제와 주체와 실행 구조가 있는데요. 의제는 결국은 지역의 이슈, 지역의 문제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거리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역량 강화를 하고 그 역량 강화된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분과 모임이나 사업들을 구상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분과 모임이나 사업들을 구상하는 과정은 이 실험 구조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부분이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제라고 하는 자체가 사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주체는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허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태 지역은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민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내일이 바빠서,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이 없어서 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지역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이 쇠퇴하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 지역 주민만 가지고 하기는 힘든 곳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 사실은 한 개 구에 있는 우리 사업구역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곳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하든지, 사실 이것조차도 힘든다고 했을 때는 이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단계가 역량 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발굴한 주민들을 훈련시키고요. 그 훈련된 주민들이 사실은 자기 나름이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분과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그 분과 사업이 실제 공간을 변화시키거나 지역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접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전부는 사실은 마중물이라는 5년 안에 진행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을 사실은 각각의 개별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자립이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성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0 서울도시생 컨텐츠 학교 역할. 결국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지역에서 열매 맺지 못한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 과정에 컨텐츠 학교는 의제를 발굴하는 겁니다. 지역의 문제점들, 주민들이 이제까지는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항들, 그것들을 좋은 거리로 만들어서 발굴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저 발굴된 것들을 함께 쥐고 갈 주체인 주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민들이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처음에는 자기 관심사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겠지만 그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일꾼으로서 사실은 어떻게 풀어낼 건가에 대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의 일거리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까지도 해보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역량들 속에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도 가능하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문제는 한번 해결한다고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계속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행정에게 지원을 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추적하고 해결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들을 지역 내에 지속성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컨텐츠 학교 역할의 가장 기본적인 것, 시작은 이슈 발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의제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발굴된 의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역량 강화할 거리들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초기에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주민들을 마을 일꾼의 역량으로 역량 입구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을 이 컨텐츠 학교가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학교를 겪고 나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해서 무엇을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가장 1차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도시행 사업 안에 있는 주민공모 사업,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단위 사업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제들의 사업들을 담길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활성화 계획 안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문제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것들이 결국은 비용을 투입하기도 하고 조직이 들어와야 하기도 하고 용역이라는 형태의 다양한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합니다. 그 과정에 주체로서의 역량들을 지역 주민들이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행 주체로서 주민들이 실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조직 자체가 법인화되거나 아니면 경제 조직화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형태의 그런 문제들을 전담하고 하는 사실은 작은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020 서울도시생 컨텐츠 학교의 5가지 의제, 시작하는 곳에 5가지 의제를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정원입니다. 처음에 가드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결국은 사실은 이 정원은 관계를 맺기 위한 다양한 시도이자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정원 분야의 김영일 대표님이 실제 본인이 도시행 사업구역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아니면 폐쇄되어 있는 작은 공원 부지, 놀이터를 주민들은 쓰레기가 쌓인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폐쇄시켜줬는데 여기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쓰레기가 쌓이고 풀들이 쌓이고 잡풀들이 쌓이니 볼품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 소망하는, 주민들이 만들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꿈꿨었고, 그래서 사실은 울타리를 뜯어내고 여기에 있는 풀을 걷어내고 땅 속에 혹시 무엇인가 자라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니면 자라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동네 아이들도 동네 어르신도 주부들도 그냥 나와서 한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가드닝의 시작이고 그 가드닝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모여든 주민들에게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형태의 작은 텃밭이나 공원이나 이런 정원 아니면은 이런 뭔가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면요. 그곳에서 주민들이 자기의 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골목으로 가면 마을 골목 정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마을 단위로 가게 되면 마을 정원이라는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강원도 정선에 골목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곳곳에 작은 화분들을 내놓고 해서 만들어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 지역이 하나의 중요한 조금은 볼거리 아니면 즐길 거리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거리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골목 정원들도 결국은 주민들의 관계성들을 좀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정원들이 활용됐고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식물들이 골목에 나오게 되는 거죠. 나 혼자 보던 식물과 화분과 꽃들이 우리 함께 봅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만들어서 이것들을 한번 해봐요라고 했더니 가져간 것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함께 보는 공간에 전시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회복되고, 한편으로는 좀 더 삶의 질이 살고 싶은 곳이 만들어지는 그런 순환 관계, 선순환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컨텐츠 학교 정원 분야는 결국은 주민 개개인들은 주민정원서라는 이름들의 새로운 기술 인력으로 양성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팀이나 조직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책임과 변화의 주축으로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골목정원, 공원, 놀이터, 주차장, 앵커시설, 심지어는 가가호 집에 있는 옥상들, 벽면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녹지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참 이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나 하는 것들은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의제는 골목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나 버려져 있는 짜투리 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누가 하느냐?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행들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들을 이렇게 골목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없던 공간들을 네이밍,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골목 단위의 녹지 공간, 골목 단위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간, 골목 단위의 쉼터들이 만들어지게 될 테고, 그 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골목 단위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목표로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지금은 자원봉사로 하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골목을 정말 잘 만든다고 하면 이 골목을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겠죠. 저희는 그것까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된다고 하면 심겨져 있는 나무와 꽃과 풀들에게 물을 주고, 자 말라버린 것들은 뽑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하는 작업들을 1년 내도록 쭉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있는 골목에 왜 보리는 못 키울까요? 겨울 보리는. 밀은 뭘 키울까요? 겨울에도 자라는 작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골목에 받아들여서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리앤업사이클링입니다.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입니다. 리사이클은 재사용이죠. 업사이클링은 되살림이라고 하는 새사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건 두 가지를 합쳐서 다 새로운 형태의 자원순환을 우리 마을에서 꿈을 꿔봅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는 필수불가결하게 쓰레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 과정에 사실은 소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 사람들에게도 안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게, 자연에게도 많은 해악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저 소비라고 하는 행위들을 좀 더 다양한 생물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들을 조금은 나은 녹색 소비,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거죠. 다른 생물을 배려할 수 있는 주체로, 녹색 소비자로. 녹색 소비자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간다고 하면 자원순환 활동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사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송파에 있는 곳인데 지역에서 가장 리사이클링 또는 업사이클링이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교복이더라고요. 이 선배들이 입었던 교복들을 어떻게 잘 수선해서 아니면 잘 다림질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잘 세탁해서 후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것들만 해주더라도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매장을 지역에 있는 주부들이 만들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내지 주부들이 만든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경 제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처로서의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자원순환 플랫폼,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가 될 만한 물건들이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꿈꾸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순환을 통해 가지고 사실 마을이 자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곳, 굳이 다른 곳에서 다른 자원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마을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이런 제품들이나 내용들을 재활용하면서 사실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꿈꾸고요. 그런 과정에 지역에서 실제로 재생이 되는 일자리나 일거리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되고,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도 좀 줄일 수 있는 분리배출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내지 거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그린 뉴딜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꿈꾸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야, 그런 걸 왜 사람들을 써서 인건비 들어가면서 그런 걸 해? 아니요, 이제는 그런 걸 인건비 들여서 해야 할 시기가 온 거죠. 왜? 더 이상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컨텐츠 학교 리엔업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리엔업 사이클링 플라자라고 하는 곳, 샵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는 분리하는 것, 가격을 매기는 것, 매장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주민들하고 어떤 것들을 기술이나 스킬이라고 하죠. 그런 기능들을 가르쳐서 주민들이 녹색 소비자나 자원 활동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고요. 그 과정에 되살림 물건이나 녹색 제품들에 대한 판매, 수선, 수리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지역 단위의 동 단위의 작은 현장에서 해볼 수 있는 거리들,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제는 결국은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건가,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여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고, 소비는 좀 녹색 소비라고 하는 친환경 소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주체는 지역 주민이 일단 우선이겠죠. 허나 이 안에 녹색 소비자라는 개념, 녹색이라는 개념, 그리고 프로컨슈머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들은요. 실행은 결국은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기대 효과는 결국은 우리 문화 속의 자원순환을 어떻게 정착시키냐고, 그 과정에 또 한편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너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소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추울 때, 더울 때, 어두울 때, 심지어는 밝을 때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은 최근에 기후변화 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의 사용량들을 얼마만큼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의 사용이 곧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 이 기후위기의 대응은 에너지의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얼마만큼 더 줄여낼 건가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활동으로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고, 일단 우선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 보급하고 확대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민들 사실 지역이 적습니다. 단지 추운 우리 집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아니면 더운 우리 집을 어떻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우리 집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자기 생활의 편의들을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자, 그게 바로 생활의 에너지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서 어둡다고 해서 전기를 써서 조명을 켜는 방식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자연 채광이란 걸 어떻게 집안에까지 끌어들일 건가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굳이 난방을 하지 않아도 단열만 잘 되면 실제로 큰 난방을 하지 않아도 겨울에 영하 15도가 아니죠. 1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주택을, 2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주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삶의 디자인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우리 삶의 생활의 현장에 반영시켜 보는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지역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절전 발전소라든지 한 절전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이 에너지적으로 어떻게 조금이나마 다른 지역보다 특화되게끔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이 분야에 대한 운영 계획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생활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민 활동가를 만드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그런 활동가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고요. 그 과정에 실제 활동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앵커시설에 대한 앵커시설의 에너지 자립 활동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의 다양한 축제들을 만들어서 축제나 마을 잔치 시에 큰 에너지나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의제는 조금은 큽니다. 기후변화나 에너지에 대한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는 마을의 자립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체는 주민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실행구조는 생활 속의 에너지 문화를 어떻게 확산할, 특히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인데요. 이 과정에 경제적인 일거리나 일자리 모두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돌봄입니다. 사실 돌봄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에 대한 돌봄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 돌봄에서 케어의 일단 주체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실 지역에 보면 갈 곳 없는 지역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든지 한부모 가정이든지 아니면은 조손 가정이든지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해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지역 주민과 만나서 그리고 지역 주민을 후원하는 기관들과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 좀 해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정책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육아방이나 돌봄 공간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주부, 우선 출발점은 그걸 거예요. 내 아이를 돌보는 새로운 방식은 없을까? 내 아이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공간은 없을까?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하다 보니 내 아이만 혼자서 놀 수는 없잖아요. 옆집 아이도 놀아야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놀 테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망들이 형성되고 이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돌봄 컨설팅은 우선 시작은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다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에 운영을 하거나 여기에 공급자, 내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특화시키고 컨설팅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 나의 아이, 우리의 아이들, 지역의 아이들이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시생활하는 사업구역 내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나 기반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컨텐츠 학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돌봄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거고요. 그 과정에 돌봄이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 실제로 이용자를 발굴하고 그 이용자를 확대시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운영자 내지 공급자들이 만들 수 있는 구조까지도 고민을 해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요, 지역에 갈 곳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나 사실 많은 시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끼리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서 껴안고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요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어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는 것도 돌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사실은 지역의 주체가 되고요. 그 주체 실행 구조는 찾아가는 지역 맞춤 돌봄 컨설팅이라는 걸 통해서 엮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없다고 하면 새로 만드는 것들을 사실은 지역의 다른 협력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해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대 효과는 사실은 버려지거나 외톨이가 되는 아이들을 사실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기도 효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주부들이 이용자에서 운영자, 공급자로 조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공헌 아니면 비즈니스의 모델들을 만들기까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사실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축제입니다. 자, 5번째인데요. 이 축제는 앞에 했던 4가지들을 어떻게 보면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축제는 결국은
어느 동네든 축제나 마을 잔치가 있지 않은 곳은 공동체성이 약화하거나 서로 간의 신뢰가 부재한 곳들은 이런 축제나 모임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 약화되어 있는 공동체성을 하나의 잔치의 모델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점이라고 하죠.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작업들을 통해서 해보는 거고요. 그 과정은 축제를 준비하거나 축제를 진행하거나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과정에 서로 간의 역할과 노력들을 응원하고 함께하면서 그 신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역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나 거리들을 발굴을 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할 건지,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만났을 때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뭔가 같이 해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연대의식.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가 그룹, 그리고 거기에 지역의 자산이라고 하는, 부족한 것도 자산이거든요. 없는 것도 자산입니다. 많은 건 자산 당연히 맞죠. 근데 없는 것 또한 알리고 드러내면서 주민들하고 뭘 같이 할 건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에는 도시재생 지역에 맞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지역에 어울리는 축제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거나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공동체성의 회복, 그걸 통해서 지역 자산의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활용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지는 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축제는요,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 많아요. 플리마켓이나 이벤트나 공원 파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주민들이 학습하고 느끼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역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축제가 또 하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축제가 언제나 일회성이잖아요. 다양한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그것들이 지역의 일자리나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없는 축제, 그리고 제로 에너지, 화석연료 쓰지 않는 축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장으로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이제는 결국 그럽니다. 도시생각 콘텐츠를 어떻게 만나게 해줄 건가가 축제고요. 그 열린 장을 만드는 게 축제입니다. 결국은 쓰레기 문제를 이 축제라고 하는 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에너지 문제를 이런 축제라는 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콘텐츠의 만남이 사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고요. 주체는 주민과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고, 실행은 도시재생에서 지역축제, 마을잔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된다고 하면 기대효과는 도시재생의 다양한 이야기, 아주 옛날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대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서울도시재생 콘텐츠 학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생태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배웠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배우고 그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자치회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지역의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동네를 뭔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자, 이번 콘텐츠 학교의 학과장님들을 우선 소개하면요. 지금 정원 분야에는 김영일 대표님, 피플이라고 하죠. 피플의 P가 아니고 F였던가요? 피플의 김영일 대표님. 그리고 돌봄은 윤경아 대표님, 아가야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리엔업은 자원순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님이세요. 김정지연 대표님. 그리고 에너지는 최근에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신근정 대표님. 여기가 단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축제는 한강 몽땅 축제에 대한 기획들을 하기도 하고요. 지역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하거나 훈련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정은영 대표님.
요 5분이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울 도시재생 컨텐츠 학교의 학과장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는 이제 사실은 컨텐츠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컨텐츠들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저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허나 그래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수준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준비 단계에 다양한 것들을 했어요. 현장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곳들이 기본 내지 기초교육들을 진행합니다. 기초교육들을. 그 기초교육들이 찾아가는 기초교육이기도 하고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곳은 그냥 컨설팅 형태의 기초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이라는 단계를 들어갑니다. 정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런 정원을 만드는 과정들을 실습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부분들도 에너지나 리엔업이나 돌봄이나 축제들도 실제 본인들이 기본 교육을 하면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기획 과정을 실습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이것들을 실현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습하기도 하고요. 돌봄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하는 검증 작업 자체를 실습의 형태로 지역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일단 심화교육으로 좀 더 전문가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요 과정이 한번 매점으로 이것들이 다 모여서 뭔가 서로 간에 이제까지 성과를 드러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후속 작업으로 다양한 연계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유관기관, 연계기관들을 통해서 사업을 만드는 사업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럴 때는 일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뭔가 새로운 거리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컨텐츠 학교 운영 구조입니다. 저희 도시재생 컨텐츠 학교는 기본적으로 준비 단계와 본 단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기본 교육, 실습, 현장 조사라고 하는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단계하고 그리고 조직화 사업을 하는 단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 조직화나 사업화를 먼저 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서 조직화나 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계들은 사실은 각 컨텐츠마다 유동적이긴 하나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틀이나 내용들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만들고 싶으냐? 아까 말씀드린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들,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건 결국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대강 3년차 계획인데요. 작년엔 저희가 여기까지 했고 올해 시범운영이라는 것까지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을 가지고 된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실제 사업을 해보는 데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집중하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되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무조건 해야 합니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자기 퀄리티, 조직의 퀄리티 아니면 팀워크가 돼야만 여기까지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고도화하죠. 많은 지역에 처음엔 5군데만 있다가 10군데, 15군데로 확장시키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 과정에 좀 더 높은 클래스, 높은 수준의 자격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 습득들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들을 접목시키는 작업들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사실 이건 광역센터가 하기보다는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에서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역으로 내려드리면서 자치구 단위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긴 시간 들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컨텐츠 학교가 뭔지 설명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고
저희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볼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신 5분의 우리 학교화장님들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변화를 모색해 보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의나 팀워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지역은 진화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진화를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